사건화가 되기 이전에 CCTV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형사상 증거보전 신청이 아니라요,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증거를 제일 먼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이요, 나의 사건을 사건화하고 공론화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우리나라 시선 자체가 아니 너가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뭐가 유인을 제공한 거 아니야? 라는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가 아직 있고, 내가 경찰에 고소하면은 경찰 가서 조사받으면서 그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해야죠. 검찰 가서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법원 가서 또 얘기해야지. 내가 범죄 피해를, 심지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거를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심적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이걸 사건화를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여러 고민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내가 고소해가지고 정식으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려고 보니 이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고소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증거들이 미리미리 갖고 있는 게 좋은가, 이거라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고소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쉽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직후에 확보해야 될 증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상대방 남성이 강간이라든가 준강간을 통해서 실제로 나에게 사정을 했다고 한다면요, 질 내에 정액이라든가 콘돔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기 내에서 검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콘돔 같은 거는요, 보통 오일과 어떤 전분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용하고 나서 12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미 검출이 안 됩니다. 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하시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셔가지고요, 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증거 자료를 좀 확보해주고 싶습니다,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DNA라든가 콘돔 성분이라든가 정액이라든가 타액 이런 것들을 먼저 검출해서 갖고 있어 주니까요, 그렇게라도 먼저 하셔가지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CTV 같은 것들을 반드시 보관을 해두셔야 됩니다. 내가 술집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까지 걸어갈 때 중간중간 그 과정들이 내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CCTV를 반드시 확보해서 보관하고 계시기 좋습니다. 물론 사건화가 되기 이전에 CCTV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형사상 증거보전 신청이 아니라요,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상 증거보전 신청은요, 피해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형사상 증거보전 신청은요, 반드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은요, 피해자도 할 수 있고요,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준강간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려고 하는데 CCTV 증거보전 해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제출하면요, 법원에서 증거보전 명령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증거보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CCTV라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가장 소멸되기 쉬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에 남아있는 DNA라든가 콘돔 성분 이런 것들은요,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CCTV 1주, 2주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먼저 확보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메시지 내용들 이런 거 다 갖고 있으시면 좋은데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같은 거 보관하고 갖고 있고 싶은 사람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요, 대화방 나가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또 내가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으면 나의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아예 지워버린 경우는 많은데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를 하셔가지고 별도 파일로 해서 나만 아는 곳에 보관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캡처하셔가지고 별도로 컴퓨터에 반드시 대화 내용들 보관을 하셔야지, 내가 그거 꼴도 보기 싫어, 내가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야 라는 이유로 그거 지워서 안 갖고 계시면 나중에 증거질 하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갖고 계시면 좋을 게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내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범죄 피해 내용들을 얘기한 게 있다면 아주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 지인에게 말한 거 말고요, 어디 상담소에 가가지고요, 내가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담 내역을 남기고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진료 가가지고요,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현재 어떤 증상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진료 소견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로 충분히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의 영역이 될 수 있겠고요. 형사적으로는 어차피 합의를 통해서 한 번에 다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강간 내지 준강간을 당해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서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죄명이 단순히 강간,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죄명이 더 세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갖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증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사건 이후에 곧바로 사건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바로 고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고소하고 싶을 때 내가 증거가 없어가지고 고소하지 못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런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소는 나중에 결정한다고 하더라도요, 고소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